자, 합시다. 이제 금방 쉬는 시간에 인재개발원에 물어봤더니 3월 14일 날 같이 본다고 하니까 뭐 다른 일 때문에 아직 공고를 못 냈대. 다른 거 시험 때문에. 그래서 3월 14일 날 동시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합시다. 9번. 자, 9번에 보면 이 쭉 밑에 보니까 핑거스와 미난이나 콤튼과 갤러웨이 이런 학자가 머릿속에 딱 주마등처럼 지나가야 되고,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사회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변화 매개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매개 체계는 이거야. 변화 매개인이 돼. 클라이언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사람. 이걸 변화 매개 체계, 변화 매개인인데 당연히 누굴까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고용된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고용된 기관. 동작구에 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다. 근데 거기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김아무개라는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고 있다. 김아무개라는 사회복지사와 그 복지관이 변화 매개체계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이렇게 못을 받고 들어가 봐. 그럼 쉬워. 사회복지사가 변화 노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어요. 협력 동그라미요. 협력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다. 이게 뭐예요? 행동체계예요. 시작. 행동체계. 자,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뭐야? 자원이에요. 뭐라고요? 자원. 자원이야. 자원이 바로 행동체계야. 자원이 행동체계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1번 탈락. 2번 클라이언트 체계는 끊어요.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1. 승인하는 체계로서, 승인이 뭔지 아십니까? 계약 맺었다 그 말이에요. 계약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는 것이 기대되는 체계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 봐요. 요청의 1, 승인의 2, 기대되는 체계가 3이야. 핑거스와 미나는 이 세 가지를 클라이언트 체계로 봤어. 됐나요? 네. 3번 표적 체계는 끊어요. 따라요. 변화 대상. 시작. 변화 대상. 그걸 표적 타겟이라 하죠. 변화 매개 체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어요.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는 체계. 맞나요? 맞잖아요.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표적 체계가 되는 거야. 알았나요? 네. 자, 전문가 체계가 느닷없이 나왔어. 전문가 체계는 누가 말했대? 핑거스 미난 아니야 이거. 콤튼과 갤러웨이. 시작. 컴튼과 갤러웨이. 컴튼과 갤러웨이가 전문가 체계를 말했죠. 만약에 앞에 주어가 핑거스와 미난의 전문가 체계는 이렇게 하면 틀려버려. 이게 콤튼과 갤러웨이가 말한 거니까. 이거 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사회복지사협회. 따라해요. 전문가 집단. 시작. 전문가 집단. 맞나요? 네. 교육체계. 교육체계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생각나야 되고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승인과 가치관들로, 가치관의 동그라미 써요. 전문적 가치. 시작. 전문적 가치. 가치관들로 구성된 체계로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왜? 사회복지사 전문가니까 전문가 체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았나요? 네. 자, 전문가 체계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등장했다. 아무래도 7급 시험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7급 시험은 좀 지엽적인 게 나오니까. 이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다음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핑거스와 미나는 사체계 모델의 학자입니다. 사체계를 아셔야 되겠네. 사체계는 저는 이렇게 외워요.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을 변화 매개하는 체계. 변화 매개 체계. 체계를 붙일게요.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끝. 이 4체계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몇 체계가 되죠? 6체계가 돼요. 그 더하기 2가 뭐냐? 전문가 체계와 문제 인식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 9급 시험은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여기에 9급 시험은. 자,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 여기까지 해서 6체계를 말한 사람, 6체계 모델이죠. 콤튼과 갤러웨이라 이 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잖아요. 이 세팅을 해놔야 돼요. 자, 묻습니다. 4체계 모델 통합 모델이나요? 네, 통합 모델입니다. 6체계 모델 통합 모델이나요? 네. 통합 모델이란 게 뭐냐면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모델이요. 통합 모델의 종류는 4가지예요. 육사생단 통합. 시작. 육사생단 통합. 암기법 활용하세요. 육사생단 통합. 최근에 서울시에서 냈었죠. 통합 모델 찾아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답이 됐었고요. 시작.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화 모델. 이렇게 해서 4가지. 자, 동의어 들어갑니다. 6체계 모델의 동의어. 이 녀석은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에다가 체계 이론을 접목한 거라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라고 그래요. 시작. 문제 해결 과정 모델. 서울시에서는 이 단어를 썼어요. 서울시에서는 이 단어를 썼다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요 4가지 체계 중에 중첩될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뭐와 뭡니까?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행동 체계. 요 2가지 체계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 2가지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여기다 써야 되겠네. 항상 일치한다, X.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를 아까 저는 중첩이라는 단어를 썼죠. 시험에 중첩으로 나왔거든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 이 말.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사례가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살짝 손 들어봐. 살짝. 나 넘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넘어가 되지? 오케이. 넘어가 되지? 오케이. 아,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와. 10번. 이론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내용은 로스만이 분류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따라해요. 지사계 4개 사행. 시작. 지사계 4개 사행. 지역사회 개발이 지사계. 사회계획 모델이 4개. 사회농 모델이 사행.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죠. 힌트가 줄줄이 깔렸네. 자조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능력 강화의 동그라미. 답 말씀하세요. 지사계. 시작. 지사계. 읽어드릴게요. 자조 기반에 근거하여 끊어요. 자조가 뭐냐면 셀프죠. 셀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 목표를 통해 과정의 동그라미. 이것도 내가 놓쳤네. 과정의 동그라미.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주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뭐라고요? 지사계. 이거 딱 읽는 순간 이거 생각나야 돼. 새마을 운동.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했었던 새마을운동. 이게 바로 지사계의 사례가 된다. 새마을운동의 3대 이념은 근면 자조협동입니다. 시작. 근면 자조협동.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제2의 새마을운동 한다잖아. 응? 자,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놔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키워드 적어줄게. 이 로스만의 모델은 키워드만 알아도 80% 문제 독해할 수 있어요. 지사계 키워드 밑으로 쭉 참여, 자조, 협동, 교육, 주민의 능력 향상, 과정 중심 목표, 읽어요. 시작. 참여, 자조, 협동, 교육, 능력 향상, 과정 중심 목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끊고 4개. 4개의 문장 내지는 단어. 문제 해결. 전문가. 기술적 과정. 이게 중요한 단어죠. 합리적 계획 수립. 과업 중심 목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끊고 사행. 운동권 냄새가 진하게 나야 된다. 사행은 불평등. 불평등하니까 내놔. 재분배.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적 과정 활용. 대중 조직화. 묻습니다. 이거 과업이에요? 과정이에요? 병행해요? 병행합니다. 과정 플러스 과업. 중심 목표.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는 정리하는 차원이야.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쭉 보셔야 되는 거야. 알았죠? 답은 1번, 11번. 자활의 동그라미. 자활 찾으려면 무슨 법 찾아야 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답은 4번. 됐나요? 네. 자활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는 4번. 자활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거는 2번. 응? 자활이라는 게 생활보호법에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자활보호로.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건 뭐라고? 2번이 답이라니까.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 뭐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을게 내가. 가장 적극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가장 적극적이란 게 무슨 말일까? 시작. 워크페어. 무슨 말이야? 자활.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 맞지? 일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그게 바로 적극적인 거지. 적극적으로 자활을 강조한 거야. 알았나요? 네. 근로, 연계복지, 노동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 더. 조건부 수급. 시작. 조건부 수급. 무슨 조건부? 근로조건부.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만 있는 거잖아. 알았나요? 네.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따옴표. 저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입니다.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강조. 맞나요? 네. 연계의 동그라미.
행해나 이런 단어 나오면 틀리다. 분리. 따로따로가 아니거든.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거든. 연계합니다. 2번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 맞나요? 어디였는데? 공급자였잖아. 공급자에서 뭘로? 이용자로 전환. 그 자리에 공급자가 들어가면 틀리겠지. 이것도 카페에 누가 질문했어. 2번 답 아니냐고. 2번은 왜 2번도 틀리지 않냐고. 2번 틀린 게 아니지. 끝까지 읽어야 돼. 뭐로 전환이니까. 알았죠? 네, 이용자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야? 수요자. 3번 사회복지계획에 무슨 참여? 주민 참여. 가로 딱 묶어야 돼. 주민 참여 확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잖아.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지. 민관 파트너십. 시작. 민관 파트너십. 시군구에 있는 게 뭐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공무원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민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뭐다? 민관 파트너십이다. 민관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갈까? 거버넌스. 시작.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뭔데? 합치요. 주민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어떠한 지방정부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것을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그래요. 알았나요? 네. 4번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강화 약화 그래야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니까 지방분권이 중요하거든. 뭐가 중요하다? 지방분권. 그러면 앞에 중앙집권을 지방분권하면 맞아? 맞지. 지방분권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강화하든지 아니면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약화하든지 그렇게 해야 4번이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노무현 씨. 자, 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예요. 무슨 정부? 참여정부. 참여정부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들어오잖아. 응. 그러면 이 노무현 정부의 기조가 뭐였느냐? 분권과 참여였어. 뭐라고요? 분권과 참여였다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됐나요? 네,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한국의 발달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국의 발달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피세요. 옳지 않은 것은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고구려에는 춘궁기의 곡식을 빌려주는 뭐가 있었다? 진대법. 동그라미. 맞나요? 네. 2번 조선고령. 조선고령은 치욕적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일제시대 때 시행된 거죠. 맞나요? 네.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1944년 1월 달에 제정됩니다. 1944년 3월 달에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언제였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까? 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맞나요? 네. 이 3년간은 뭐라고 하죠? 미군정기라고 해요. 시작. 미군정기. 그러니까 이 지문 틀린 거예요. 합니다. 조선고령은 미군정 시대에 실시된 구제제도다. 틀렸죠? 네. 무슨 시대?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게 조선고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3번 들어갑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거는 1980년대 초기다. 초기의 동그라미. 맞나요? 몇 년인데요? 81년. 시작. 81년. 1981년에 만들어진 거 노인장애인 아동. 시작. 노인장애인 아동. 노인복지법 81년. 이제 금방 읽었던 게 뭐야?
심신장애자복지법 81년, 아동복지법 81년. 우리가 법을 할 때 대상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요 세 개잖아요. 그지? 빅3, 아동, 노인, 장애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지? 심신장애자복지법 지금 없잖아. 장애인복지법. 시작.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잖아. 이게 89년이야. 1989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인복지법이든 장애인복지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몇 년대? 80년대예요. 알았나요? 네. 3번 맞습니다. 4번 조선시대에는 시작 의창, 사창, 상평창 등을 통한 비황제도가 있었다. 비황. 이거 이렇게 외워. 시작 비창 이렇게 외우면 돼. 조선시대 비황과 구황이 있었잖아. 창으로 끝나게 되면 비황이야. 만약에 구황이라면 틀려. 비황의 비는 갖출 비자고 구황의 구는 구할 구자거든 한문으로. 그러면은 비황은 사전적인 제도야. 사전에 뭘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구황은 사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자, 구황 시작. 구황 무슨 시대? 조선시대. 경감, 진휼, 고조, 원납 등 이러한 것들을 다 구황제도라고 그래. 창으로 끝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7급에서 비황을 냈잖아. 우리 국어에서 구황제도가 나왔잖아. 나중에 봐봐. 최근에 문제 있어. 4번 맞나요? 네. 자, 묻습니다. 거기 3개 중에 창제 3개 중에서 민영의창제도가 뭐예요? 사창. 사창에서요. 민영의창제도. 시작. 민영의창제도. 민영의창제도는 사창.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창. 물가 조절 기능이 있는 게 뭐죠? 상평창. 상평창에다가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쓰세요. 물가 조절 기능 나오면 상평창 찍어요. 알았죠? 네. 답은 2번 14번 문제. 법제 수정. 이게 이제 수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하고 똑같은데 법 규정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문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이라 했고요.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끊어요. 사회보장 급여 수준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참작해야 할 요소 2가지. 시작.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기업과 디귿이 답이 되죠? 맞나요? 네. 리을의 물가상승률. 거기 조심하세요. 물가상승률 하면 틀려요. 자, 보세요. 최저생계비와 슬래시 최저임금 요 2가지가 급여 수준 결정 요소예요. 시작. 급여 수준 결정 요소. 급여 수준을 결정할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2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여기 이응이 맞니? 리을이 맞니? 리을, 미안해. 리을.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런 거 나오면 X. 답은 1번, 15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 나오잖아. 이거 복지 26법이잖아. 시작. 복지 26법.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입양특례법. 시작.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법명이 바뀐 게 이거잖아요. 2011년도에 바뀌었죠? 2012라고 쓰세요. 원래는 뭐였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어. 그게 2011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지. 5글자로. 자, 맞고요. 2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 보세요. 처벌 있어요? 그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 단에 처벌이 들어가면 안 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들어가면 안 돼. 4번이 답이네.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용촉진의 밑줄.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밑줄 치고 X라고 쓰면 돼요. 답은 4번. 이해됩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요. 16번. 자, 16번 문제는 너무 잘못 낸 것 같아. 문제를 이상하게 낸 것 같아.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다 그 한 가지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보면은 빈곤의 원인이잖아. 그럼 안 보고 앞에 봐. 자선조직개표는 빈곤의 원인이 누구? 개인 책임. 인보관 운동은 사회 구조의 문제. 그게 답 1번이잖아. 읽어요. 시작. 자선조직개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으로 보는 데 비해 인보관 운동은 사회 환경의 문제로 본다. 맞나요? 네. 2번, 3번, 4번 다 그 문장과 반대 문장이야. 다른 문장이라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아직 넘기지 말고. 정말 많이 나와. COS 인보관은. 이것도 키워드. COS가 먼저야? 인보관이 먼저야? 그렇지. 자선조직개표가 먼저야.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은 SH라고 하잖아요. Settlement House Movement라고 해서 인보관 운동 SH라고 많이 표기하죠. 최근에 우리 시험에 SH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비교할 때 요거 보수요. 요건 진보고. 성향이.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가 되는 거야. 영국의 역사에서 1869고요. 미국의 역사에서 1877입니다. 앞에가 영국, 뒤에가 미국.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바네트 목사. 1884고요. 영국입니다. 토인비 홀이요. 미국의 최초는 글린길드라고 해요. 글린길드의 1886이죠. 다시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국. 이게 뭐라고요? 미국. 이게 뭐라고요? 영국. 이게 뭐라고요? 미국. 이 연도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특히 이 녀석. 요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게 시험에 나왔잖아. 헐하우스. 시작. 헐하우스. 헐하우스는 1889거든. 서울특별시에 낸 게 뭐야? 제인 아담스잖아.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제인 아담스. 시작. 제인 아담스. 제인 아담스가 이 헐하우스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헐하우스가 유명세를 타게 되고 헐하우스는 여기 있는 토인비 홀의 모형을 본던 것이다. 그래서 유명세를 타게 돼요. 자, 이제 키워드 들어가야 돼요. 자, 앞에 봐요. 자선조직협회는 개인 책임이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개인이 바뀌어야지. 개인의 도덕적 개혁. 아니야. 사회 책임이야. 뭐가 바뀌어야 돼? 사회가. 무슨 개혁? 사회 개혁. 여기는 우회방문원들이 활동합니다. 가정방문을 하죠. 한 가정 한 가정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스워크. 시작. 케이스워크. 개별 사회 사업의 효시. 지역사회로 나갔네.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조직 CO라고 하죠. CO의 기반이 됐다. 여기는 지식층이 개입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생들. 지식층이 개입합니다. 뭐 있대요? 빈민과 거주. 시작. 빈민과 거주. 거주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집단 교육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집단 사회 사업의 효시. 이것도 지역사회로 나갔어.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 CO의 기반이 되었다.
이거는 방문해서 봐봐요. 방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치 없다. undeserving poor,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의 영향. 이거는 진보라고 그랬어. 진보적 자유주의. 시작. 진보적 자유주의. 일명 뉴 리버럴리즘이요. 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의 영향이에요. 여기에 바네트 목사가 생각나셔야 돼요. 토인비홀. 토인비는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 봉사활동하다가 사망하죠. 그래서 이 학생을 그리기 위해서 토인비라는 단어를 따서 토인비홀을 세우게 됩니다. 알았나요? 네. 이것을 제가 적은 이유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하시라고요. 기독교 사회주의. 시작.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과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들어가면은 뭐가 생각나? 급진. 시작. 급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알았어요? 예. 이제 다 봐. 하나 남았어요.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 방문을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냈다. 그러면 어때? 직접 줘, 연결해 줘. 연결, 서비스, 연계. 연계의 동의어는 조정. 이건 직접 찾아갔거든. 찾아갔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 제공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딱딱 비교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인봉한 운동에 3R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해요. 시작. 리폼. 그 다음에요. 레지던스. 그렇지.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이거야. 무슨 책임? 사회 책임.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조사해야지. 사회조사, 리서치. 알았나요? 네. 요 세 가지 알면 인봉한 운동이 보여. 요 세 가지를 알면. 이 리서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야? 부스와 라운트리. 시작. 부스와 라운트리. 부스와 라운트리. 부스는 런던 동부 지역을, 라운트리는 영국의 요크시를 조사하죠.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미국 뉴딜 정책. 누구?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정책에 3R이 있지. 이때는 경제 뭐야? 대공황. 시작.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걸 연상해라. 3R. 첫 번째. 경제 부흥. 시작. 경제 부흥. 부흥이란 단어가 뭐야? 리커버리. 시작. 리커버리. 부흥. 이건 경제다. 두 번째 뭐야?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 때 만들었던 법이 뭐야?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이 단어를 썼지. 사회보장법. 시작. 사회보장법. 소셜 세큐리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 이 법에. 세계 최초로. 시험에 잘 나오잖아. 1935. 사회보장했다는 것은 뭐 하자는 거야? 구제. 시작. 구제. 릴리프. 릴리프는 구제. 따라해봐. 복지. 시작. 복지. 이게 복지야. 구제가. 알았나? 오케이. 경제 대공황은 개인 책임이야, 사회 책임이야? 그렇지. 경제 대공황이 어떻게 개인 문제야? 이건 사회 문제잖아. 리폼. 시작. 리폼. 무슨 개요? 사회개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경제 대공황 시기 때
사용했던 경제 이론은 뭐야? 케인즈주의. 시작. 케인즈주의. 케인즈는 야 이거 경제 대공황 문제 개인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개인이 알아서 해. 아니면 정부가 간섭해. 정부가 간섭하지. 정부의 간섭주의. 시작. 정부의 간섭주의. 정부가 간섭하라. 국가가 간섭하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무슨 계획이야? 사회계획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사회계획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보장법도 만드는 거고. 알았나요? 네. 여기까지 연결이 되셨어? 되셨어? 그러면 정부의 간섭주의, 국가가 열심히 개입하라 그 말이잖아. 인보관도 그래. 인보관도 리폼이잖아. 여기 있다. 리폼이잖아. 리폼이니까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거야. 무슨 개입을 강조한다? 국가 개입을 강조한 거야. 그럼 반대로 COS는 개인 책임이라면서 따라서 이건 국가 개입을 반대해요. 알았나요? 네.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고. 그러니 보수야. 여기는 진보고. 정리됐나? 네. 요거 하나 정리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쉽단 말이야.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17번. 에스핑 앤더슨.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된다고.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도 하고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도 합니다. 영미식 발음이거든요. 자,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1번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복지국가 유형 분류할 때 1990년의 논문 복지국가 유형의 구분 분류라고 하는 논문에서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세 가지의 복지국가 유형을 만듭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탈상품화와 계층화. 시작. 탈상품화와 계층화. 1번이 바로 그거거든. 읽어. 시작.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의 정도와 끊어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 계층 체제의 형태. 이게 뭐라고? 세 글자로 계층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분류된다. OX. O. 자, 나머지 지문은 요거 보면 이제 풀려. 자, 봐요. 자, 보세요. 탈상품화가 뭐야? 탈상품화는 저는 뭐하고 있죠? 상품화하고 있잖아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 그래서 여가도 즐기고 재교육도 받는 거고. 그런데 탈상품화의 탈자는 벗어날 탈자를 쓰는 거야. 벗어날 탈자를 쓰기 때문에 상품화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그래도 국가가 이게 중요한 거지.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탈상품화야. 복지 선진국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바로 탈상품화. 계층화. 계층화는 사회계층 체제예요. 무슨 계층? 사회계층. 이러면 사회계층 하면은 이거 있잖아.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이게 사회계층이잖아. 맞지? 맞지? 오케이. 계층 분화의 정도야. 계층 분화의 정도를 계층화라고 그래. 계층화. 자, 그럼 봐봐. 계층화가 많이 이루어졌어. 계층화가 많이 이루어졌어. 높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높다, 낮다. 높다를 세 글자로 해봐. 계층화 높다를 세 글자로. 양극화. 시작. 양극화를 말하는 거죠. 계층 분화가 촉진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층화가 낮다라고 하면은요, 양극화가 둔화된 겁니다. 맞죠? 네, 이게 바로 복지 선진국이 되겠네. 복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요걸 알아야 그 다음 지문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자유주의, 시작.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3인주의 복지국가. 제가 동의어 조심하라 했죠. 동의어. 여기 조합주의의 동의어가 뭐예요? 보수주의. 시작. 보수주의. 왜 보수주의야? 이거는 많이 공부한 사람은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유럽 대륙. 유럽 대륙.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등.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다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몇 인 생계 부양? 1인 생계 부양이야. 시작. 1인 생계 부양.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뭐해? 자녀를 키워. 1인 생계 부양의 대표적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은 곳입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 부양자 모델이에요. 시작. 전통적 부양자 모델.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냈잖아. 전통적 부양 모델이라고. 그래서 보수주의야. 그래서 뭐라고요? 보수주의. 알았어? 여기까지 와야 최근에 출제 문제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자, 봐라. 자유주의, 조합주의, 3인주의 들어갔다. 탈상품화부터 들어간다. 자, 높다 낮다로 하면 돼. 자유주의는 낮고 3인주의는 높고 조합주의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다 그래. 이건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에 탈상품화의 계층화. 자, 계층화는 자유주의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높다. 그 다음에 3인주의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조합주의는 계층이 뭐 된다? 유지된다 그래. 계층 유지. 시작. 계층 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중간. 시작. 중간. 높다 낮다 사이에 중간이 있잖아.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중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 문제 지문에서. 자유주의와 3인주의에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그건 맞아. 알았나요? 네. 자, 여기에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유지된다는 것에 사회보험이 숨겨져 있어. 뭐가 숨겨져 있다? 사회보험이 숨겨져 있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만든 나라는 독일. 맞죠? 독일은 여기 있네. 독일. 1883년 만든 거 뭐예요? 질병보험법.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보험이죠. 그걸 최초로 만듭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1등을 물어봐. 1등을. 2등, 3등 안 물어봐. 알았나요? 네. 자, 이제 설명드릴게. 사회보험은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동자 생각해봐. 노동자. 일해야 되지. 누가 운영하는 거야?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 일을 해야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한계가 있어. 자, 들어봐. 요건 뭐니? 일해야 해. 맞지? 국가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요건 뭐니?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해줘. 맞아? 오케이. 이건 뭐니? 일해야 국가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아 달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자, 유지. 사회보험에서 꽃이 뭐냐? 국민연금이. 뭐라고요? 국민연금. 즉 공적연금이 사회보험의 꽃이야. 5가지의 보험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게 연금이거든. 그러면 이 연금을 생각해 보면 근로세대 때 이만큼 내면 나중에 물가 상승률 반해서 이 정도 받고, 근로세대 때 이만큼 불입한 사람은 나중에 이만큼 받아? 맞지? 근로세대 때 적게 내면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면 많이 내면 많이 받잖아. 알았어? 계층 유지라고. 시작. 계층 유지. 그러니까 이건 사회보험 갖고 다 해결하는 거야. 사회보험 갖고. 됐죠, 여러분? 네. 2번, 3번, 4번을 내리갑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끊어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끊어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끊어요. 앞에 주어가 3개 세팅됐고, 뒤에 거 보편주의, 평등, 다양한 복지제도 말씀하세요. 3인주의. 맞나요? 네. 복지국가 확대, 재분배 기능 강력 뭐예요? 3인주의. 모르는 사람 없지? 4번 읽어. 시작. 노동윤리가 강조되며
산업화 효과가 큰 국가다. 노동윤리의 밑줄, 산업화의 밑줄. 일하라는 거잖아. 뭐하라고? 일하라는 거잖아. 그럼 상품화야, 상품화. 그 4번 질문 읽을 때 이게 생각나야 돼. 뭐라고요? 상품화라고. 그러면 자유주의지. 됐어요? 답은 1번. 18번 제3의 길, The Third Way. 20번까지 하고 싶습니다. 재밌니? 재미없어? 재밌어야 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더라도 재밌어야 돼. (18번) 문제 The Third Way.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은 제1의 길이 있고 제2의 길이 있고 제3의 길이 있겠지. 맞아요? 오케이. 이걸 물어봤잖아. 이걸 간단히 말하고 제3의 길의 키워드 잡을게. 제일 먼저 퍼스트, 세컨드야. 그러면 이거는 따라해봐. 복지국가의 변화. 시작. 복지국가의 변화. 이걸 생각해야 돼. 복지국가 변화에서 제일 먼저 팽창기가 왔어. 팽창기가 뭐야? 삼인주의. 시작. 삼인주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일쇼크, 73년에 1차 오일쇼크, 78년에 2차 오일쇼크가 터지기 전까지 그 다음부터 위기기였어. 그 다음부터 뭐였다? 위기기. 그때의 지배 이념 뭐였지? 신자유주의. 시작. 신자유주의. 이게 세컨 웨이가 돼요. 자, 보세요. 삼인주의가 있다. 장점이 있을까? 있겠지. 신자유주의도 장점이 있을까? 있겠지. 그 두 가지를 합친 정책 노선이 뭐야? 제3의 길이다. 알았나요? 삼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게 뭐라고? 제3의 길이라고. 그러면 삼인주의의 장점은 뭔데? 복지라니까. 뭐라고요? 복지. 거기 1번 지문 읽어. 시작. 적극적 복지. 됐고. 됐나요? 네. 신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의 장점 뭐지? 경제잖아. 이거는 경제 우선이잖아. 뭐야? 자활. 시작. 자활. work야, work. 일을 하라 그 말이지. work. 또 하나 있어. 이때는 국가가 힘을 빼. 누구한테 맡겨? 민간. 맞나요? 예, 민영화. 시작. 민영화. 민영화되면서 복지 공급 주체가 많아졌지. 그게 바로 뭐야? 복지다원주의. 시작. 복지다원주의. 이때는 복지다원주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때 복지다원주의 웰페어 믹스라고 하는 복지 혼합과 동의어. 이거는 민영화와 관련성이 있어. 2번 지문 읽어. 시작. 4번 지문 미안해. 시작. 복지다원주의. 맞나요? 네. 그럼 두 개 문제 해결했잖아. 두 개 지문은. 자, 봐라. 제3의 길 이제 키워드 들어가. 변증법. 뭐라고? 변증법. 발을 정자 써. 이것에 반대된 게 신자유주의. 이것의 장점을 합친 게 뭐다? 제3의 길. 정반합은 변증법적 원리야. 알았나요? 네. 끊고. 이 녀석의 목적이 뭐지? 2번 지문. 시작. 사회 투자 국가 건설. 뭐라고요? 사회 투자 국가 건설. 사회 투자 국가를 풀어줄게요. 이것이 시험 지문에 아주 잘 나오는 거잖아. 인적 자본에 의 투자. 시작. 인적 자본에 의 투자. 이 시험 지문 진짜 잘 나오잖아. 제3의 길은 1997년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노동당 총리 후보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총리에 당선이 되죠. 그 당시에 영국은 IMF를 맞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들어오기 전과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 정책을 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창한 학자가 누구죠? 기든스. 시작.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하고 그 다음에 앤드 토니 블레어가 이 제3의 길에 연관성이 있다. 토니 블레어입니다.
이 두 사람 정도는 좀 알아놓으세요. 제3위기일 때. 우리나라 IMF 터질 때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나라 어떻게 흡사한지 몰라. 우리가 97년 말에 IMF 터졌잖아. 그랬지. 그래놓고 근로세대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생활보호에는 인구학적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거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무엇을 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생산적 복지야. 시작.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네. 그래서 월크페어야. 시작. 월크페어. 노동연계복지가 들어가는 거. 앤서니 기든스랑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지인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들으세요. 노동연계복지와 인적자본의 투자와 사회투자국가 변증법. 제가 밑줄 치고 있는 게 키워드야.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 복지.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돼. 근데 최근에 문장 하나가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 나왔지. 그게 뭐야?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시작.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거죠. 요게 제3의 길의 아주 매력적인 지문이야. 봐봐. 인간의 얼굴을 했다. 그 말은 따뜻한 이 말이야. 시작. 따뜻한, 매정하지 않아, 차갑지 않아. 시장경제. 경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 경제잖아 이게. 이게 경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자 봐봐. 여기는 퍼주기식 복지였어. 경제는 약간 뒤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차가운 시장경제예요. 복지 혜택은 주지 않고 아주 선별적으로 하면서 시장경제 추구했던 거고요. 따라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바로 요거야. 알았나요? 네. 이런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자, 거기에 3번에 복지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복지자본주의. 시작. 복지자본주의. 존스란 학자인데요. 자, 보세요. 웰페어 캐피탈리즘. 이거 화장실 아니에요. 웰페어 캐피탈리즘. 이게 복지자본주의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요 두 가지가 딱 결합된 거야. 복지자본주의가. 근데 우리가 복지자본주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웰페어 캐피탈리즘이 있고 웰페어 캐피탈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앞에다 쓰냐 뒤에다 쓰느냐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웰페어 캐피탈리즘하고 차이점 뭘까? 이것은 뭘 강조하고? 복지 강조. 시작. 복지 강조. 이것은 뭘까? 경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경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지자본주의랑 제3의 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어요. 되게 이제 웰페어 캐피탈리즘 하면은 되게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것들이에요. 무슨 색채가 강하다?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것이 바로 복지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복지자본주의는 기업가들이 봐봐요. 기업가들이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복지 있어 없어? 있잖아. 복리후생제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하는 거 있잖아. 그게 복지자본주의 하나의 예야. 그래서 사업주,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 자유주의는 경제 위주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지자본주의거든. 알았죠? 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제3의 길 요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19번.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 4가지 쭉 깔렸어요. 1번이 뭐죠? 사회양심 이론. 2번은 뭐죠? 음모 이론. 3번은 수렴 이론. 4번은 시민권론. 마샬하면 4번 시민권론. 마샬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민권 이론의 밑줄 마샬.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이타적 양심의 따옴표. 힌트를 아예 줬잖아.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무엇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발현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거죠. 국가의 자선입니다. 사회 양심이 일어나면 이게 생각나야 돼. 국가의 자선. 2번 음모이론. 중요한 거 뭐야? 질서 유지. 시작. 질서 유지.
전체 사회의 안정과 질서주의를 통한 사회 통제의 밑줄, 사회 통제의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맞나요? 네. 음모 이론의 동의가 뭐예요? 사회 통제론. 음모 이론의 동의가 뭐라고? 사회 통제론. 역사적으로 사회 통제론의 사례 2개 말해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던 사례. 역사적으로 2개 있잖아. 영국의 역사 하나 있고 독일의 역사 하나 있는데, 영국의 역사에서 빈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범, 구빈법. 시작. 구빈법. 말만 구빈이지 주 목적은 빈민 통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빈민 통제 목적하에 1601년에 만들었던 법. 그 다음에 독일 역사에 뭐가 있지? 채찍과 당근 정책. 시작. 채찍과 당근 정책.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채찍과 당근 정책이다. 채찍이 뭐지? 채찍. 당근이 뭐고? 허리띠요? 채찍 허리띠냐고. 채찍은 사회주의자 진화법. 시작. 사회주의자 진화법. 그 당시에 노동자 중에는 사회주의에 탐닉한 사람들이 있었어. 국가의 반기를 들려가는 세력들. 그걸 진압하는 법률이 채찍이야. 알았나요? 네. 연도는 참고. 자, 달래야 되겠지. 당근 또는 뭐 사탕 이런 말도 있어요. 채찍과 사탕 정책이라 하는데 그게 뭐야? 아까 했잖아.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령보험. 지금으로 말하면 연금이요. 자,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간 거야. 1883, 1884, 1889. 우리 공무원 시험은 몇 등을 기억한다고? 1등. 요거 세계 최초. 넘어가도 되죠? 네. 3번 수렴 이론은 끊어요. 국가 간 교류에다가 1. 사회복지 정책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2. 뭐야? 확산 이론. 시작. 확산 이론. 문제 지문에 힌트가 다 있어. 그걸 빨리빨리 찾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노하우를 배워야 돼. 아, 이렇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최근에 확산 이론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 어떤 단어 주든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2번까지 썼잖아. 국제적 모방. 시작. 국제적 모방. 알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하니까 말 안 하는 거지? 내가 이해할게요. 자, 4번째. 1급 시험에는 이걸 냈다. 지리적으로 인정. 시작. 지리적으로 인정. 예를 들어서 한일. 한일은 한국과 일본이요. 한국과 일본. 이게 확산 이론입니다. 4번째 들어갑니다. 시민권론. 공민권 1, 정치권 2, 사회권 3. 순서의 동그라미. 순서 맞나요? 순서를 알아야 돼. 이건 또. 순서가 뭔데? 공참사. 시작. 공참사. 공민권, 참정권이 정치권이야.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사회권. 공참사 쓰면 돼. 18세기, 19세기, 20세기. 자, 처음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때 뭐를 달라 그래? 자유를 달라. 공민권이 뭐야? 자유권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정치권은 뭐야? 투표권이 쉽게 말하면. 그렇지? 자유가 주어지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참정권, 정치권. 자, 먹고 살만하니까 복지 달라. 무슨 권? 복지권. 사회권은 복지권과 동의해요. 알았나요? 네. 시민적 권리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되었다고 본다. 사회복지 발전의 밑줄. 사회복지가 맨 뒤로 있으니까. 맞죠? 19번의 답은 3번. 3번에 틀린 것은 뭐죠? 수렴 이론. 수렴 들어간다. 우리 시험에 수렴 이론이 넘버 1이거든. 수렴이 가장 많이 나와. 수렴 이론의 키워드.
쭈루룩. 동의어. 동의어 산업화 이론. 입 딱 다물지 말고 좀 도와주라. 아는 체 괜찮아. 산업화 이론. 두 번째, 이로 시작하는 거. 이념의 종언. 시작. 이념의 종언. 수렴 이론은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산업화가 중요한 거지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념,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The ending of ideology.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렴 이론은 봐봐. 산업화가 되면 자원이 많아져. 뭐가 많아져? 자원이 많아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해진다고. 그걸로 해결하는 거야. 자원으로 문제 해결. 시작. 자원으로 문제 해결. 이게 합리적인 대응이지. 이게 합리적인 대응이야. 요 정도? 수렴 이론은 요 정도 알면 돼. 됐죠? 네. 20번. 쉽다. 초등학생도 풀어요. 7급에 이런 게 나오더니 깜짝 놀랐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동그라미. 관계론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으로 적절치 않은 거. 의도적인 경청. 좋아요? 예, 여러분 의도적이란 말이 뭐야? perceive. 목적이 있는. 시작. 목적이 있는.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 경청도 목적을 갖고 경청해야 돼. 그게 의도적 경청이야. 알았나요? 네, 적절한 비난 틀렸고. 감정 표현을 위한 자극이나 격려 필요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감정 표현할 때 부정적 감정이 쉽게 나와요?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죠. 그걸 방어라고 그래. 자기 방어. 시작. 자기 방어. 그럼 이렇게 하죠. 선생님, 내가 이제 사회복지사야. 선생님, 그러한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극과 격려를 해야 돼. 그래야 그 감정이 나와. 알았나요? 네, 부정적 감정의 수용. 수용의 동그라미. 수용이 뭐죠? 그렇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지. 감정 표현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사회복지사는. 알았습니까? 네, 한 가지 적고 끝납니다. 면접에서 이 실천론의 넘버원은 뭔지 알아? 면접에서? 아니, 우리 이제 1차 필기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실천론의 넘버원이 있어. 그게 관계론 7대 원칙이야. 7가지 다 말해봐라 이거거든. 7대 원칙 BST. 나는 공무원 시험에서 왜 이걸 물어볼까 고민해 보거든요. 물어볼 만해요. 왜냐, 우리는 민원인과 관계를 맺었을 사람인데 요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비, 자, 의, 비밀, 개, 수, 통. 저는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들이 암기법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비심판적 태도. 시작. 비심판적 태도. 심판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시작. 자기결정권. 누구 거죠? 클라이언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거. 의도적 감정 표현. 묻습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은 누가 표현하죠? 클라이언트가. 비밀 보장, 개별화,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 서울특별시 시험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7개 다 세팅했잖아. 그래서 7개 세팅 잘 된 거 찾아라 그랬어.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정서적 관여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 뭐라고요? 공감. 자, 묻습니다.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거 2개. 비밀 보장하고 자기결정권. 이 2가지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는 게 절대주의야, 상대주의야. 상대주의, 윤리 상대주의. 윤리 상대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은 윤리적 의무야. 윤리적 의무인데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라고요? 상대성이 있다고.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라고 그래. 이게 2년 전에 1급 시험에 나온 거잖아. 알았나요? 네. 자, 여기서 맞춤 서비스 나온 거야. 개별화. 시작. 개별화. 맞춤 서비스 제공. 맞춤이다. 맞춤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마다 독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독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뭐라고요? 맞춤 서비스잖아. 알았나요? 네. 독특성 인정. 이거 긍정적인 것이든 and 부정적인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식칼 들고 왔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럴 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땐 바로 신고. 그다음에 상급자에게 보고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민원인이 와가지고 악성 민원이면 문제가 돼요. 악성 민원이면 민원 대처 방식이 뭐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라. 상당히 강하게 해요. 보니까 쭉 보니까 악성 민원 뭐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악성 민원이다 그러면 아주 강하게 대처하더라고 공무원들이. 거기 한번 나중에 면접 때 보시면 알아요.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공무원 대처 방법 매뉴얼인데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예요. 대상으로 할 때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말할게요. 클라이언트는 무슨 인간이다? 가치 있는 인간이다. 시작. 클라이언트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사 마인드예요. 그게 사회복지사 마인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